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는데요.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추웠다 따뜻했다 하는 사이에 벌써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날씨처럼 흔들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경제 돋보기 그리고 SS증권방송과 함께 좋은 길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 27일 금요일 오늘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SNS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SNS가 깊숙이 들어온 지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마케팅도 SNS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히트친 허니버터칩, 과자 허니버터칩을 중심으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20일 온라인몰 인터파크의 경매 서비스 다이나믹 프라이스에 이 허니버터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구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허니버터칩인데요.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각각 10봉지씩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가는 1,500원인데요. 최고가 6,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아직도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슈퍼주인들이 허니버터칩을 비싸게 받기 위해 경매에 내놓았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완판되면서 여전히 식지 않은 허니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허니버터칩 지난해 8월에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더니 연말에는 허니버터칩 신드롬까지 만들어냈고요. 최근에는 허니버터칩을 모방한 과자와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열풍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품귀 현상의 완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허니 시리즈의 매출액은 각각 126억 원과 103억 원이었습니다. 또 올 3월 매출은 1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00억 원 돌파도 무난해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과자 하나로 대박이 낸 셈입니다. 크라운 혜태제과 회장 윤영달 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7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허니버터칩의 대박이 맛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숨겨진 성공 비결도 있다고 합니다. 색다른 맛의 감자칩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했고요. 또 단순한 감자칩을 사회 현상으로 키워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그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4년 마이쮸 이후 별다른 히트 상품이 없던 혜태제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감자칩 주요 구매층인 10대와 20대의 여성들의 입맛을 분석했는데요. SNS를 비롯한 빅데이터가 자료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맛은 달달한 맛 그리고 풍부한 양이었습니다. 회사는 여기에 착안해 제품 개발에 들어갔고요. 아카시아 벌꿀과 고메버터 등을 사용해서 달달한 맛을 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서포터즈들을 모집해서 초기 반응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중 연예인들도 참여하면서 어느 순간 검색 키워드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사는 SNS 게시물을 체크하면서 고객 반응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맛있다, 괜찮다는 반응이 늘어나면서 결국 혜태제과는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인위적인 마케팅은 중단했습니다. 바로 SNS에서 자연스레 퍼지는 마케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SNS 내에 응축된 힘을 느낀 것입니다. 그 뒤의 흐름은 정말 회사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허니버터칩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LR 클럽이나 DC인사이드 등 주요 온라인의 이슈 커뮤니티들이 허니버터칩을 이른바 놀이코드로 선택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들은 일명 잉여력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디지털 실력과 재치를 발휘해서 과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와 유머,
화제와 소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트윗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 68건에 불과했던 허니버터칩 관련 트윗, 한 달 만인 11월 18일에는 5,700여 건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이 논란을 일으켜서 SNS를 뒤덮었을 때도 허니버터칩의 SNS 언급 횟수는 이른바 땅콩 회항의 2배나 됐다고 합니다. KPR 소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종원 연구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과자를 사고 먹는 게 핫하고 트렌디한 활동이 됐고 먹어보고 인증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분석합니다. SNS에서 시작된 콘텐츠가 온라인 전체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과자 이상의 무언가가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니버터칩의 성공으로 다른 유통업체들의 발걸음도 급해졌습니다. 식품업계가 온갖 종류의 유사 제품들, 허니 시리즈를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허니버터칩 같은 신드롬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을 치려면 SNS 마케팅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식품업계들이 깨닫고 있는데요. 적재적시에 소비자가 감흥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유통업계들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고기 브라더스의 경우 SNS에 고객 문의나 불만이 뜨면 무조건 24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SNS 24시 법칙을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전북 남원에서 김부각을 만드는 김총각내, 정읍에서 복분자와 오디 농사를 짓는 황간의 농장도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소비자를 확보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감흥을 주는 이 무언가, 바로 제품의 진실성과 확산의 자발성, 콘텐츠의 참신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SNS에 힘이 응축된다는 설명인데요. 소셜미디어가 바로 광고나 마케팅의 필수 요인이 됐지만 인위적으로 화제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유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지난달 파란색 검은색인지 흰색 금색인지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드레스의 경우 트위터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면서 이 제품이 30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매출은 무려 4배나 뛰었다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꾸민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며 평소대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대박이 났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 오레오 쿠키의 경우에는 2013년 슈퍼볼 경기 정전으로 많은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했을 때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레오 쿠키를 만드는 회사는 트위터에 전기가 나가도 문제 없어요. 오레오는 어둠 속에서도 우유에 담글 수 있어요 라고 올리면서 많은 재미를 낳아서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환경에 맞는 제품의 콘텐츠 개발도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기획 단계부터 이 SNS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기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을 혼합한 인기, 그리고 악마의 잼이라는 스토리로 화제가 된 누텔라 잼,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귀여운 이미지를 띄워주면서 성공한 크레용팝 등이 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SNS 마케팅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마케팅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SNS 마케팅의 성공 비결, 허니버터칩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최근에 제2의 중동붐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 8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우리 경제를 한 차례 일으켰는데요.
요즘의 불황을 두 번째 중동붐으로 극복해보자는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제2의 중동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해서 경기를 확장시키겠다는 건데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확산시켜서 해외 건설과 플랜트의 고부가 가치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 청년 해외 취업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진출 방안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축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경제적 효과가 수출 계약 9억 6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최대 4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방 효과에는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동 국가들이 추진할 계획인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경제 성장 그리고 경기 확장의 키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동 국가들, 석유가 고갈되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비전 쿠웨이트 2035, 장기 전략 2024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석유 부문 이외의 사회 간접 자본, 석유화학, 보건, 정보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 조사기관인 미드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걸프 협력회의 국가의 산업 분야별 프로젝트는 총 7,60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원화로는 8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인데요. 또 2020년 카타르 월드컵, 또 두바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동 주요 국가들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국 국민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또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요. 이들 국가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보건 분야 등이죠. 이런 분야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1의 중동붐은 건설산업과 근로자들의 노동력으로 일으켰다면 제2의 중동붐은 다양한 신산업에서 청년들의 전문직 일자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기업과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분야는 고부가 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늘릴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해서 자금 지원 여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은 지난해 27조 1천억 원에서 27조 5천억 원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7조 8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공동보증과 간접대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서 중소, 중견기업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수주 규모를 올해 70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8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판로도 확충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보건 의료 산업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중동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하고 헬스케어 해외 진출을 위한 1,5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해외 일자리 수요 조사 발굴에서 교육 훈련, 또 인력 해외 진출 규모를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늘릴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산유국의 풍부한 자금이 국내 서비스업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완화 등 전박위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국부펀드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중동의 국부펀드가 한국투자공사와 협력해서 중동 자금의 국내 투자를 돕도록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요건이 개선됩니다. 올해 내로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약 3년 동안 3조 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체계를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제2차 중동붐에 대한 방안에 대해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통령이 맺은 MOU는 아직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쪽에서는 중소제조업체가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진출 여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진출 지원의 경우 정부 정책에 들어맞는 실제 사례를 제시해 주어야 기업들이 더 활성화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중동붐에 대해서 용어 돋보기 시간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는 4월 4일에는 우리나라에서 개기월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장관인데요. 이 개기월식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달맞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꼭 월식이 아니어도 봄날 밝은 달밤을 즐기는 것도 참 운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달이 보고 싶을 때 혹은 월식이 보고 싶을 때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한궁에서 달 구경하기 좋은 곳, 바로 뚝섬 자벌레 전망 공간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전망대는 탁 트인 한강과 밝은 보름달을 보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낮에는 자벌레 2층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통로에서 진행되는 무료 전시를 즐길 수 있고요. 밤에는 전망대에서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뚝섬 유원지역 3번 출구와 연계돼 있어서 방문하기도 편한 장소입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한강 전망 카페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즐기면서 달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한강에서 이색적인 달맞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대교 상류에는 견우 카페, 하류에는 직녀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63빌딩을 배경으로 도심의 야경 그리고 달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양화대교 남단에는 선유 카페 스토리아, 그리고 남단 하류에는 양화 카페 아리따움이 있습니다. 차 종류의 음료를 비롯해서 와인과 칵테일도 즐길 수 있는 달 구경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세빛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세빛섬 내에는 레스토랑과 펍, 카페 등이 마련돼 있어서 식사와 음료를 즐긴 다음 밤이 되면 달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층의 비스타펍은 한강의 아름다운 조망과 이국적 정취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빛섬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최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역 6번 출구부터 세빛섬까지 진행하는 셔틀버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유람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몸으로 한강을 느끼면서 달 구경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한강 유람선 구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강을 가로지르면서 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여의도에서 반포대교를 지나는 라이브 유람선과 양화대교를 운항하는 일반 유람선이 있고요. 또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뷔페 크루즈도 있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2,000원에서 6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람선에 대해서 이랜드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설해섬은 환한 달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한강 속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연인과 캔커피 하나 들고 설해섬을 산책하면서 환한 달빛을 가로등 삼아 대보름 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내 잠수교와 동작대교 사이에 위치한 설해섬은 올림픽대로 건설 당시 조성한 인공섬인데요. 물길을 따라 수양버들이 잘 드리워져 있고 1년 내내 각종 꽃과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사진 촬영은 물론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철새 도로지나 화훼단지 등도 잘 조성됐고요. 조용한 분위기라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한강을 중심으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특히 달 구경하기 좋은 장소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스온은 코스맥스처럼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이 코스온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매출과 실적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온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00% 늘어나고 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3% 정도가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난해부터 바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YG엔터의 화장품 브랜드 문샷, 토니모리와 에뛰드, 네이처 리퍼블릭 등 주요 수요처의 물량 확대에 기인합니다. 또 아카타와 일동제약, 롯데홈쇼핑과 중국의 유통업체 등 신규 수요처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1분기 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200%와 5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도 지금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표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이미 많이 성장한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의 3년 전 모습이 바로 지금의 코스온의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장하던 시점에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퍼가 50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코스온의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퍼 기준으로 26배 정도입니다. 아직 반값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전히 주가는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코스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바로 박노해 시인의 진달래라는 시입니다. 박노해 시인,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에서 노동시를 주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 시인이 된 시인입니다. 박노해라는 이름도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하여라는 약자라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바라본 진달래, 그냥 자연만을 바라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진달래, 박노해. 겨울을 뚫고 왔다. 우리는 봄의 전위. 꽃샘 추위에 얼어떨어져도 봄날 철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외로운 겨울 산천에 봄불 내주고 시들기 위해 왔다. 나 온몸으로 겨울 표적되어 오직 쓰러지기 위해 붉게 왔다. 내 등 뒤에 꽃 피어오는 너를 위하여. 초봄에 일찍 피었다지는 진달래의 특징을 모두를 위해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투사의 이미지로 그렸습니다. 진달래와 닮았지만 늦봄까지 피어있는 철쭉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철쭉이 예쁘게 피어있을 수 있도록 온몸으로 먼저 봄을 맞이하는 진달래. 이 시를 읽고 나서 보는 앞으로 필 진달래들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본격적으로 꽃들이 피어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3분 문학충전 시간에서 봄꽃에 관련된 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쁘게 핀 꽃 한 송이 보실 때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 한 편씩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